NBA 드래프트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마이애미 히트로 전격 이적한 건데요. ESPN의 샘즈 카라니아가 방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미러키 벅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바비 포르티스를 마이애미 히트로 보내는 대가로 히트는 타일러 히로, 켈레웨어, 하이메 하케 주니어, 카스파라스 야치쿠니오스 그리고 2020년 드래프트 13순위 픽을 포함한 1라운드 픽 3장, 2030년 픽 스왑 권리, 2033년 2라운드 픽까지 넘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레이드의 공식 실행일은 좀 나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딜이 터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딜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2021년 미러키를 50년 만에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면서 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죠. 그 파이널 시리즈에서 평균 35점 2득점, 13점 2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27세 이전에 올스타 5회, 올 NBA 5회, MVP 복수 수상, 파이널 MVP, 올해의 수비수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는 야니스가 유일합니다. 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미러키를 떠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우승 이후 미러키의 행보는 사실상 내리막이었죠. 2022년 동부 세미파이널 진출을 끝으로 2023년, 24년, 25년까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을 했습니다. 2025-26 시즌은 더 심각했죠. 32승 50패. 동부 11위로 플레이오프조차 받지 못했잖아요. 미러키가 5할 미만 승률로 추락한 겁니다.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하면서 우승을 노렸는데 릴라드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됐고 결국 릴라드를 웨이브로 내보내는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야니스는 이 과정에서 구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죠. 릴라드 웨이버 결정이 나왔을 때 야니스가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이후부터 트레이드 요청이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니스 아데토쿤보 본인도 올 시즌 종아리와 무릎 부상 여파로 36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 데이터가 있는데 그 36경기에서 야니스가 평균 27.6득점, 9.8리바운드, 5.4 어시스트에 야투율 62.4%를 기록했거든요. 62.4%는 커리어 하이입니다. 여전히 목만 성하면 리그를 파괴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죠. 부상 때문에 36경기밖에 못 뛴 건데 뛰었다 하면 이 정도 수치를 여전히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트레이드 얘기를 다시 좀 해보자면 ESPN 보도에 따르면 야니스와 그의 에이전트 알렉스 사라트시스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미러키 구단에게 지속적으로 트레이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시즌 전, 시즌 중, 시즌 후 할 것 없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이곳을 떠나는 게 나와 팀 모두에게 최선이다. 아데토쿤보 측은 미러키와의 장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구단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거부 의사까지 밝혔으니까 미러키 입장에서도 트레이드를 안 하면 야니스가 내년 여름에 그냥 나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물밑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미러키 공동구단주 지미 허슬람이 5월에 드래프트 전까지 야니스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맥락에서였죠. 자기들이 직접 데드라인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쿤보 사가를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최종 경쟁은 마이애미와 보스턴이었죠. 보스턴 셀틱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 영입 전에 뛰어든 건 사실 갑툭튀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부터 관심을 보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퍼를 던진 건 드래프트를 며칠 앞두고서였거든요. 보스턴 셀틱스가 꺼내든 카드가 무려 2024년 파이널 MVP 제일런 브라운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보스턴 셀틱스를 말 그대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내준다는 각오였거든요. 여기에 1라운드 픽도 2장까지 더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파이널 MVP를 매물로 내놓는 정말 공격적인 오퍼였죠. 근데 이게 미러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러 브라운은 이미 검증이 된 스타인데 나이가 좀 있고 연봉이 많이 높죠. 브라운을 받으면 미러키는 즉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재건을 한다라는 맥락에서 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히트 패키지는 좀 달랐죠. 타일러 히로는 2025년에 올스타에 선발된 선수고 웨어는 7피트 센터 그리고 하케즈는 작년 식스맨 오브 더 이어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고 야쿠치오니스는 20살의 루키인데 피켄롤 운영 능력이 이미 출중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여기에 드래프트 픽이 3장 반이나 붙었죠. 샴스 카라니아는 이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딜은 제일런 브라운이라는 슈퍼스타 중심의 패키지고 마이애미의 딜은 더 많은 선수, 더 많은 컨트롤된 계약, 더 많은 드래프트 자산이 포함된 패키지라고요. 이 협상은 그야말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카드들이었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결국 당장의 스타 한 명보다 장기적인 리빌딩을 위한 폭넓은 자산을 선택했죠. 보스턴 팬들 입장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그 파이널 MVP를 이렇게까지 매번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동부에서 제이슨 테이텀만 건강하다고 하면 여전히 탑독은 보스턴일 수도 있는데 매번 이 제일런 브라운은 조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 트레이드가 안 됐어도 브라운을 지켰다는 게 뭐 나쁜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브라운의 어떤 심적인 충격만 없다면 여전히 최고급 윙이고 야니스 아데토쿤보 없이도 보스턴은 충분히 동부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잖아요. 야니스를 만일 데려왔는데 팀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가 결렬됐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팬라인리 입장에서 이 트레이드가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너무 미러키 벅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마이애미 히트는 지난 시즌에 43승 39패로 동부 10위였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샬럿 호네츠에게 지면서 플레이오프 본선도 못 갔습니다. 팬라일리는 시즌 종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여름 그 변화를 야니스 안테토쿤보로 만들어냈죠. 리그에서 팬라일리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드가 얼마나 팬라울리다운 무브였는지 아실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온 적도 있었고 샤키로니를 데려온 적도 있었고 크리스 보시를 데려온 적도 있었죠. 이번엔 야니스 아테토쿤보입니다. 81살의 팬라일리가 아직도 이런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리그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일관되게 슈퍼스타를 끌어모으는 능력은 역시 팬라일리가 최고다라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 입장에서도 마이애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이적지를 고려할 때 동부 해안 도시를 강하게 선호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스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거리 문제도 있죠. 마이애미 히트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장 가까운 미국 동부 도시 중 하나고 거기에다가 히트 컬처 자체는 야니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마이애미 히트는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짜는 게 아니라 강한 수비 철학과 팀 문화를 바탕으로 스타를 약간 품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데토쿤보가 원하는 환경이 어쩌면 바로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어떤 팀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뱀 아데바요가 같은 프론트 코트에 서게 된다는 게 매우 큰 이점이 될 텐데요. 뱀 아데바요는 리그에서 가장 IQ가 높은 수비 앵커고 피켄롤 수비, 헬프 디펜스, 스위치 능력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거든요. 거기다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수비력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리그 최고죠. 올해 수비수 상도 받은 적이 있고 올 디펜시브 팀에는 건강만 하면 한 자리 받고 들어가는 선수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은 프론트 코트에서 선다는 게 상대 팀 입장에서는 페인트 존 자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적으로 완벽해지는 그런 파트너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여기에다가 퍼리미트 수비까지 되고 또 스위치 수비도 되죠. 그리고 베마데바요의 헬프 수비 타이밍은 아까도 말했지만 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선수 중 하나고 이 조합을 상대로 드라이브인을 시도하면 야니스가 맞고 킥아웃을 하면 뱀이 또 로테이션 조정을 해주는 매우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어 보입니다. 공격에서도 당연히 시너지가 기대되는데요.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전천후 공격 옵션을 전부 다 탑재한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포스트업이면 포스트업, 미드레인지면 미드레인지. 뱀 아데바요도 피켓롤 마무리가 매우 좋고 미드레인지도 좋고 여기에다가 또 패싱까지 되잖아요. 이 두 선수를 동시에 수비하려면 페인트 존을 두 명이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곽이 열리는 구조가 되겠죠.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뱀 아데바요는 83득점을 한 경기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은 또 스코어러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제 막 팀이 조합되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도 있죠.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일단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계약이 남아 있잖아요. 뱀 아데바요도 큰 계약을 받고 있고 두 선수의 합산 연봉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타일러 히로, 켈레웨어, 하케 주니어, 야쿠 치오니스가
다 나간 상황에서 이 두 선수 주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마이애미 히트의 다음 과제죠. ESPN은 마이애미가 야니스 안테토쿤보 트레이드 직후에 또 다른 대형 무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타일러 히러가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야니스 옆에서 3점을 던져줄 슈터가 필요하거든요. 반면 미러키 벅스는 이번 트레이드로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거대한 계약이 정리되면서 캡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 타일러 히로, 켈리 웨어, 하케즈, 야쿠 치니어스라는 연건들이 합류하면서 굉장히 리빌딩의 초석을 다질 수가 있게 되었고요. 1라운드 픽도 3장 반이나 생겼습니다. 뒤이어 열릴 NBA 드래프트에서 미러키 벅스가 1라운드 10순위와 13순위를 동시에 두 장의 로터리 픽을 모두 다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걸 패키지로 해서 더 좋은 픽 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두 자리에서 각각 좋은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선택지까지 생긴 겁니다. 미러키 벅스의 새로운 감독인 테일러 젠킨스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 라인이 된 거죠. 미러키 벅스 팬들 입장에서는 야니스 안테토쿠모가 떠나는 게 당연히 팀의 레전드였기 때문에 뼈아프겠지만 너무 오래 끌기도 했고 사실 빨리 나가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도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FA로 나가면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결단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급하게 제가 드래프트 편 편집을 하다가 바로 녹음을 하게 됐는데 NBA 판도는 다음 시에도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부는 당연히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여전히 초강팀으로 군림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마이애미 히트 버전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동부지구도 굉장히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단숨에 동부 우승 후보로 떠오른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아쉬움을 남겼던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역시도 매우 솔리드한 전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최종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도 건재할 테니까 이 동부지구도 이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시즌 NBA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동부 컨퍼런스는 서부 컨퍼런스보다 조금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음 시즌은 오히려 동부 컨퍼런스가 조금 더 재미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레이드 대상으로 얽혔던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제일런 브라운의 대결도 거기에 뭐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는 이전부터 계속 치고받고 한 그런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NBA 드래프트가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근데 드래프트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역대급 트레이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인 트레이드 소식들이 어떻게 또 나올지가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 내일 오전에 최영길 해설위원님과 그다음 주장훈 기자님이 함께 드래프트 입중계 할 거거든요. 그때 뭐 드래프트 당일에 그때 드래프트 하는 현장에서도 막 여기저기 막 트레이드가 터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저희와 함께 그 드래프트 현장을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급하게 좀 편집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아테토쿤보의 마이애미 히트 행.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애미 히트에 합류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또 느바비큐 팟캐스트 촬영할 때 참고해서 내용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놀래가지고 빨리 좀 찍어봤는데 어쨌든 조금 더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이러면 다시 또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